맨유가 어제 브라이튼에게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또다시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최근 리그 경기들을 보면 맨유가 승리를 거둔 횟수가 매우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도 어쨌든 분위기 반전을 최근에는 좀 성공을 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였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의 주장인 덩크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우리가 편안하게 경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유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이런 인터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경기 결과도 좋지 않았고, 아모린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마도 현재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상 최악의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 동안 2승을 거뒀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맨유 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현재 맨유 역사상 최악의 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 순간을 인정하고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경기를 패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나 맨유기 때문에 더 용납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많은 세부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모든 이런 나쁜 기록들, 홈에서 패배하는 거,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는 거, 우리는 정말 부진하다. 그러니까 감독마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맨유가 좋지 않은 흐름에 있고 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선수단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멘트이기도 하지만, 현재 맨유가 실제로 아모린 감독의 전술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맨유가 상승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승세 동안 아모린 감독이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을 경기 중에 선수를 계속 바꾸면서 임기응변으로 성적을 어쨌든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3백을 만들었을 때 특히나 브라이튼의 왼쪽 측면 공격수인 미토마에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미토마에게 무너진 장면이 맨유가 3백을 사용하면서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늘상 발견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 3백을 쓰기에는 센터백 라인에서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없다는 거, 기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어제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3백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에 2명의 선수만 위치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디알로 2명의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가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앞쪽에는 마이누와 우가르테 2명의 선수만 미드필더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브라이튼의 공격수 한 명이 내려가서 중원 싸움을 가담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맨유가 3백을 쓸 때 3백이 뒤쪽에 3명의 선수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못하죠. 한 명 정도는 올라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도 되는, 올라갔을 때 2명의 센터백이 위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한 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공격수를 따라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에서 따라 올라가든 아니면 왼쪽에 있는 선수가 미드필더 싸움을 위해서 올라가든, 올라갔을 때 중앙 지역에 있는 맥과이어 혹은 이 자리에 다른 경기에서는 더리우트가 나오잖아요. 더리우트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백의 가운데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왼쪽이나 오른쪽 센터백이 자주 올라가면서 앞쪽 공간을 메워주고, 그게 이제 3백의 장점이잖아요. 3백이라는 건 어쨌든 중앙 수비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팀들보다 이 많은 선수의 숫자를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센터백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미드필더 싸움에도 도움을 주고, 예를 들면 측면도 커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가 이 나머지 공간들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커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 윙백들이 어제 브라이튼의 민테와 미토마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너무 높은 곳에서 공격적으로 압박하려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윙백들도 공격적으로 올라갔는데 좌우 중앙 수비수들도 미드필더 싸움을 위해서 올라가 버리면 3백의 가운데 위치하는 맥과이어와 마즈라위 이 좌우의 간격이 너무나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더리우트가 올라갔을 때 이 공간으로 미토마가 뛰어들면서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고 이 공간에서 미토마가 좋은 기회를 잡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어제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3백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오른쪽 왼쪽 윙백이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장면인데 반대편에서 요로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과이어도 요로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약간 왼쪽으로 빠지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더리우트도 앞쪽에 있는 선수를 향해서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요로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3백이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가 앞쪽에 있는 선수를 향해서 살짝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줄 알고 더리우트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살짝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요로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서 맥과이어가 약간 왼쪽으로 커버를 들어갔기 때문에 맥과이어와 오른쪽 윙백인 마즈라위 요 사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미토마가 반대편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브라이튼이 한 번의 패스를 넘겨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토마가 뛰어 들어가는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마즈라이가 따라가지도 못했고요. 요 간격이 워낙에 머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미토마가 볼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중앙 수비수가 똑같습니다. 득점을 했던 이 민테의 움직임을 보면요. 미토마와 민테 좌우 측면 공격수잖아요. 그리고 페드로와 웰백 중앙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리우트와 요로를 끌어당기고 미토마와 민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요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측면 공격수들이 요 사이 공간을 공략한다. 요 준비를 브라이튼이 이미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토마의 스피드도 못 따라갔고요. 민테의 스피드도 순간적으로 요로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커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토마가 편안하게 패스, 민테의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웰백이 있고요. 약간 왼쪽 자리에 페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로가 내려올 때 일단은 요로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맥과이어는 웰백을 마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왼쪽 풀백인 에스투피냔이 올라가서 일부러 더리우트와 1대1 대치 상황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3백 모두가 다 1대1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앞쪽으로 올라갔었던 에스투피냔이 살짝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더리우트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 안 보이는 공간 쪽에서 마즈라위와 미토마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미토마는 더리우트가 올라올 때 더리우트의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또다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에스투피냔이 살짝 내려오면서 더리우트를 끌어당기니까 이 공간으로 미토마가 뛰어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미토마가 또다시 더리우트와 마즈라위 요 사이 공간 그리고 맥과이어와 요 3명의 선수의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아까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에는 이번엔 미토마가 측면에서 위치하면서 마즈라위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역에서 주앙 페드로가 살짝 내려오면서 의도적으로 더리우트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마즈라위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더리우트가 올라가 버리면 맥과이어와 마즈라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공간이 나는 거죠. 그때 이번에는 뒤쪽에 있었던 에스투피냔이 달려오면서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짝 뒤로 뺐다가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더리우트가 주앙 페드로를 향해 끌려 나오고 있고 마즈라위는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서 맥과이어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에스투피냔이 뛰어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측면과 중앙의 공간이 또다시 열리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맨유가
3백을 구성했을 때 저렇게 달려나오는 수비를 잘하는 수비 라인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달려나왔을 때 그 공간을 커버해주는 수비수도 현재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맨유의 수비 라인이 이 브라이튼이 완벽하게 좀 계획을 해오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페드로와 웰백이 요로와 더리우트에게 붙어서 수비를 일부러 끌어냈는데 민테와 미토마는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약간 낮은 위치역에서 달로와 마즈라이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때 마즈라이와 맥과이어의 사이 공간, 그리고 달로와 맥과이어의 사이 공간, 이 공간이 넓으니까 이 공간으로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민테와 미토마가 뛰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맥과이어가 이 공간을 빠르게 커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제 이 공간이 너무 넓어지니까 마즈라이와 달로가 또 이제 급하게 이 공간을 커버한다고 너무 내려와서 이제 좁혀버리면 그 순간 또 측면 공간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이런 안 좋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장면도 보면 후방에서 브라이튼이 볼을 잡을 때 미토마가 내려오는데 그 순간 더리우트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올라와서 또다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즈라위도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줘요. 오히려 근데 이 가운데 지역에서는 맥과이어가 더리우트도 올라와 있는데 맥과이어까지 올라와서 과감하게 앞쪽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을 만약에 못 빼앗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그대로 이제 살아나가기 시작하는데 맥과이어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동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로가 맥과이어의 뒷공간을 커버하고 있고, 이때 부랴부랴 더리우트와 마즈라이도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맥과이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요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달로도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씩. 그러면 당연히 측면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백이 한 명 올라갔을 때 가운데로 한 명씩 끌어당겨지면서 반대편 공간이 넓게 나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오른쪽 공간에서 맨유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 또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또 실점의 빌미를 내줍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요로가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따라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웰백이었는데 웰백이 의도적으로 내려오면서 요로를 끌어당겼어요. 그럼 이 공간으로 당연히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민테가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요로가 웰백을 따라서 앞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웰백이 앞으로 올라가니까 민테는 가운데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왼쪽 윙백인 달로가 가운데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이튼이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민테가 의도적으로 이 측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측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 민테가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찬스가 나오는데, 이때도 보시면 민테가 볼을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맨유의 중앙 수비수들 더리우트, 맥과이어, 요로가 약간 내려오는 속도가 좀 늦었어요. 3명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 공간이 많이 비어있죠. 그래서 측면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일단은 가운데로 달로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측면 공간이 열렸고, 그리고 수비수들이 분명히 동일선상에서 같이 뛰어왔는데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늦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었던 마즈라위가 가운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운데로 넘어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미토마가 자유로워지는 이런 이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각도에서 가운데 있는 선수가 뛰어들어가니까 마즈라위가 가운데를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때 민테의 크로스는 뛰어들어가는 미토마에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미토마에게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미토마가 반대편에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민테의 크로스, 미토마의 침투 이런 것도 아주 좋았지만 브라이튼이 오늘 계획해왔던 패턴, 맨유의 3백을 약간 느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는 그 과정에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동작이 연속적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오늘 맨유가 3백을 사용했지만 이 3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아모린 감독이 늘상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3백을 구조로 가져갔을 때 이 3백을 이해하는 선수가 몇 없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맞는 선수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경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브라이튼의 이제 준비된 공격 장면이 또 완전히 이제 맨유의 수비를 무너뜨렸어요. 예를 들면 오른쪽 공격수인 마치 후반전에 들어왔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주앙 페드로,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리터,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미토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인 아야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6명이 되죠. 그러니까 맨유의 5백에 대응해서 순간적으로 이 1열로 6명을 갑자기 늘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면 가운데 있는 선수가 또 뛰어 들어가고 또 뛰어 들어가면 또 끌려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가장 측면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수비가 약간 측면으로 쏠리니까 이때 안쪽에서 뛰어 들어가고요.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가 또 한 명 더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수비가 수적으로 약간은 부족해지는 장면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 크로스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요로가 끌려 나오는 순간 가운데 있는 맥과이어와 더리우트 두 명의 수비수가 있는 것에 반해 달려나가는 공격수는 3명이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미토마와 여전히 이제 측면 수비수가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 지역에 선수 숫자를 좀 부족하게 만들고 크로스가 올라왔다. 물론 이제 뭐 여기서는 오나나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이 세컨볼이 그대로 브라이튼의 공격수에게 연결되면서 득점이 나오는 이런 장면이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도 오늘 브라이튼이 맨유의 완전하지 않은 3백 전략, 이 헐거운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공략해 왔던 경기였고요. 아모린 감독도 어쨌든 팀이 지금 이 3백 전략에 잘 적응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스날, 리버풀 그리고 사우스햄튼을 만나면서 안 좋았던 경기를 교체를 통해서 선수의 계속 위치 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이 안 맞는 선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본인의 전술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매우 궁금해지는 맨유의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